자, 3회차 양명고 해설을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번호는 여기 있는 번호들만 해설을 할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질문 있는 거를 잘 보시고 문제들을 해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6번부터 바로 갑시다. 자, 6번을 보시면은 다항식이 하나 나와 있어.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래서 보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 빼기에 b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빼기 5인가 봐. 자, 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지금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이거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지금 몫이 안 나와 있고요. 나머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2x 빼기 5래. 자, 일단은 여기는 당연히 1차식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마이너스 2x 빼기 5 이거 넣어달라고 한 거죠. 자,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내가 왜 식을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냐면 정확하게 왼쪽을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식의 형태를 알고 있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랑 개수 비교해가지고 좀 이 모양을 좀 잡아봅시다. 얘 지금 보니까 얘들아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제곱 되잖아요. 그럼 얘랑 누굴 곱해야 얘네들이 완성이 되는지, 내가 지금 누구만 언급을 했냐면 3차랑 2차. 1차는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1차는 얘네까지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애들인 거야 지금은. 그래서 요 자리를 만들 건데 일단 최고차를 맞춥시다. 여기 x제곱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x 들어가야겠죠. 뭐 요거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2차를 맞출 건데요, 여기 두 개 곱해가지고 2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은 여기서 1차랑 여기서 1차. 그럼 지금 마이너스 2a가 누적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2차랑 여기는 상수. 걔네들을 곱해주면은 요게 이제 나와야 돼요. 이거 계산했을 때.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더하기 a가 들어와야겠구나. 왜? 그래야 얘네 둘 하면 마이너스 2a, 얘네 둘 해주면 a,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a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a의 x 제곱. 그래서 여기 모습을 x 더하기 a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3차랑 2차가 똑같다는 거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1차랑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1차부터 한번 건드려 봅시다. 좌변의 1차는 일단 전개를 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개수만 쓸게. 마 b 빼기 2죠. 는 우변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은 a제곱에 x 곱하니까 그때 a제곱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2a랑 얘 곱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네 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2가 돼 있는데 마이는 서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까지 지우면은 a랑 a제곱이랑 똑같다는 식이 하나 나와. 그죠?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상수도 비교해보자. 상수는 b제곱 빼기 5래요 좌변이. 우변도 계산해보면 간단하지. a 세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근데 여기서도 누가 사라지냐면 마이너스 5끼리 사라져요. 그래서 b제곱 걔가 a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연립을 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 a, b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일단은 뭐 방법이야 뭐 다양하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위에 있는 거. 얘 제곱해주면은 b제곱은 a 4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a 4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똑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a는 0 또는 얼마겠어? 0 또는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a가 0이 될 수가 없대요. 왜? 문제 맨 밑에 나와 있잖아. a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a는 반드시 1이 돼야만 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럼 a에다 1 넣어봐. a에다 1 넣어봐. 그럼 b는 얼마가 돼? b도 1인 거야. 그래서 a, b 둘 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a, b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 가조건으로 갈게. 보니까 fx는 2차식이래. 이건 그냥 넘어가자 얘들아.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갈게요. 나조건 보니까 f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우리가 fx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금 0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은 상수항이 얼마라는 걸 준 거냐면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준 거죠. 그래서 문자를 두 개로 잡아서 fx 쓸 수 있고요. 다조건으로 가볼게요. 보니까 f에다가 얘들아 x제곱을 넣었대요. 그거를 f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다항시 fx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냥 직접 넣어보자. x 대신에 x제곱을 넣으세요. 그럼 좌변이 지금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fx 한 번 더 써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빼기 1까지. 그러면 양변이 똑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쪽 자리도 뭐 할 수 있냐면 2차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4차식이잖아요. 여기도 그럼 4차식이 되려면 2차 에다가 최고차 계수 맞추기 위해서 여기 지금 ax 4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는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겠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보자. 상수항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 그럼 여기도 마일 되려면 여기 상수항이 1이 돼야 돼.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상수항 마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만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 문자가 많아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맞아?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해볼 거냐면 여기 지금 몇 차가 없냐면 3차 없죠. 그럼 여기서 3차가 나오려면 얘네 둘과 이렇게 둘 곱하면 나오겠지.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플러스 b가 나왔거든, 개수가. 그럼 그거를 얘가 지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에 뭐라고 써볼까? 노란색으로 쓰지 말고 흰색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b의 x라고 들어가면은 얘네 둘을 곱해서 마비, 이렇게 둘 곱해서 b, 그래서 서로 사라져.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게 뭐야? 이 식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 4차 썼죠. 최고차. 상수항 썼어요. 그리고 방금 요거 가운데 만들려고 3차도 썼어. 그럼 이제 안 쓴 게 몇 차 몇 차? 2차랑 1차. 걔네 가지고 a, b 찾을 거야. 그래서 좌변에 보니까 얘들아 2차, 1차 써봅시다. 2차는요 지금 누구예요? b죠. 우변도 요렇게 하면은 마일,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요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제곱, 그다음 요렇게 둘 곱하면 더하기 a까지. 아, 모습이 막 좋은 모습이 아니지. 그냥 둡시다 일단. 자, 그 다음에 1차. 좌변은 1차 없으니까 0인 거예요. 자, 우변도 1차를 만들어 보면은 여기서 1차랑 상수 곱하면 되니까 b, 그리고 상수랑 여기 1차 곱하면 되니까 더하기 a분의 b가 되겠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랑 이거 중에서 두 가지식 중에서 누구를 먼저 건드릴래? 그러니까 누가 더 쓰기 좋냐 이거야. 당연히 밑에 거죠. 왜냐면 이거 0은 이 우변이 얘들아 b로 묶이지 않니? b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a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요, b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되면 되지. 1 더하기 a분의 1. 그러려면은 a는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발생해야 된다 소리야.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발생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둘 다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b가 0일 때 먼저 해보자는 거야. 그럼 b가 0이면 여기에 이제 b 자리에다 0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야? a에다가 마일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걔네가 0이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fx를 정확하게 하나 정의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fx의 개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몇 개가 하나 생겨야 돼?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f가 한 개 생기겠지.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얼마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b는 일단 써보자. b는 마이너스 1부터 쓰면은 여기에 a에 마일 넣었으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b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 넘기시면은 b제곱에 b에 빼기 2가 0입니다 라고 나와서 인수분해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b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봐. a가 마이너스 1일 때 b 값이 2개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fx를 몇 개 정의할 수 있어요? 2개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확인은 하셔야 돼.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있는지. 근데 지금 A는 1이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절대로 일단 겹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총 몇 개냐면 총 3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생각보다 무식한 풀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이었고 그 다음 8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8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 자, 보니까 f에 x 플러스 3라고 써있어요. 그거의 제곱이래. 는. 그거의 제곱이 는이 아니네.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고 걔가 누구래요? x 빼기 2랑 x 플러스 2랑 뒤에 나온 게 이제 x 제곱에 플러스 6인가 봐.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랬을 때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자, 그럼 봐봐. 지금 fx를 이렇게 잡았대. 근데 물어보는 걸 보니까 a 빼기 b 플러스 c죠. a 빼기 b 플러스 c. 자, 우리 이거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거거든. x한테 얼마 넣으면 이게 나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결국 f에 마일 넣어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 너네가 답을 낼 때 A도 구해, B도 구해, C도 구해 다 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만약에 그냥 대입만 해서 답이 나온다면은 굳이 A, B, C를 각각 구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답을 끝내자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일단은 얘 봐봐. F에 X 플러스 3 어때요? 보기에? 되게 복잡하죠? 어쨌든 그냥 몇 차식이겠니? 그냥 일단 2차식 아니겠니? 왜? fx가 2차면 x 플러스 3으로 대신 넣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없잖아요. 차수가. 똑같이 2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2차식 제곱에서 25를 뺐다는 거라는 건데 지금 좌변이 너네 이거 합차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 빼기 5랑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f에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엔 플러스 5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것들의 결과가 얘입니다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이때 단 fx가 0보다 작대요. 자, 그럼 봐봐. 일단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우선 a, b, c는 실수가 돼야겠죠. 함수니까 2차 함수기 때문에 실수를 전제로 까시고요. 그럼 봐봐. 지금 어떤 2차식 두 개의 곱이야, 곱. 그 결과가 우변입니다 라는 건데 얘는 더 이상 우리가 개수가 실수인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개 중에 한 녀석이 다 가져가야 돼. 그리고 얘 봐봐. 그럼 다른 녀석은 이걸 다 가져간다는 소리인데 얘가 결국 뭐냐면 x제곱 빼기 4란 말이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 하나죠. fx의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 상태인데 잘 봐봐. 어쨌든 얘네 둘은 최고차 개수는 똑같을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얘를 가져가고 둘 중 하나 얘를 가져갈 건데 fx라는 녀석은요. 얘는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 함수래. 자, 그럼 봐봐. 너네가 얘를 그려보면 이거 쓰고 지울게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왜? 절편이 마이너스 2랑 2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나올 거라고. 근데 얘는 항상 x축보다 밑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문제에서 fx는 항상 음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얘는요? 얘는 어때요?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두 개 중에 하나지. 아예 이렇게 꼭지점이 0,6이거나 아니면 0,6이거나 마이너스가 붙은 모양이어서 그럼 두 개 중에 가능한 건 이제 얘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좌변을 다시 보니까요. 지금 f의 x 플러스 3 어떤 2차식일 텐데 걔가 무조건 0보단 작아야 돼. 근데 거기서 5를 뺐대요. 그럼 얘 무조건 뭐야? 항상 음수가 돼야겠지. 얘는요. 이 녀석이 0보다 작은 함수야. 근데 5를 더했대. 그럼 올라왔겠죠. 5만큼 올린 거니까. 올라왔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변을 잘 봐봐. 얘는요. 중간에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부호가 바뀝니다. 근데 얘는 부호가 아예 양수거나 아예 음수였지.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 녀석 있죠. 원래 fx 음수인 거에서 더 내려간 거. 그 녀석이 이 두 개 중에 누굴 가져가야 되냐면 얘를 가져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 함수가 요렇게 위로 블록하면서 x축보다 항상 어디 있는 거? 밑에 있는 함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누가 가져가면 돼? 얘가 가져가면 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져가 줘야 얘네들이 곱했을 때 최고차 계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해석을 마치면 이제 f의 x 플러스 3 빼기 5라는 이 식 자체가 누구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넘기면은 f의 x 플러스 3이라는 그 값이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내가 말했죠. 우리 결국 찾는 게 얘지만 그냥 f에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된다고. 여기다가 자,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통째로. 그죠? 그렇게 되려면 x한테 얼마를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4를 넣어야지. 그래서 f에 이제 마 4가 들어가면 x 자리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마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7입니다. 라고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던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거 조금 해석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였고, 약간 어렵죠, 이거는. 잘 정리하시고 한 바닥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10번으로 갈게요. 10번으로 오세요. 자, 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다항식 대문자 fx랑 대문자 gx가 있어요. 일단 대문자 f가 누구냐면 x 세제곱에 마 x 제곱 마 x고요. 빼기 2까지 들어가 있고, 대문자 gx는 얘는 뭐야? x 제곱에 마 x 빼기 2다 라고 돼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다 씁시다. 대문자 fx를요, 야, 이거 되게 복잡하다. n제곱을 했대. 그래서 그 n제곱을 한 녀석을 gx로 나눴나 봐요. 그럼 그때 나름의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몫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qn이나 잡을게요.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h에 nx 이렇게 나머지가 잡히나 봐.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랬을 때 h1에 1을 넣고 h2에 1을 넣고 h3에 1을 넣고 h4에다가 1을 넣어달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를 찾아달라는 소리야. 이거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n자리에다가 우리 얼마 넣을 거냐면 이 n자리에다가 1, 2, 3, 4를 넣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얘네다가 1, 2, 3, 4 이렇게 넣을 건데, 자, 내가 그 내신 대비 교재를 주기 전에 프린트로 먼저 수업을 몇 번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너네가 그냥 처음 갑자기 풀어버리면은 당연히 당황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연습을 시키려고 일부러 프린트를 풀었던 건데, 거기서 썼던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여기에 1, 2, 3, 4 넣을 건데요. 그럼 얘한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 x 빼기 2라는 이 긴 식한테 n제곱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저 n자리에는 1, 2, 3, 4가 늘 거래. 자, 1이 들어가도 3차식이라서 막 좋지 않은데 2가 들어가면은 차수가 너무 올라가요. 3 당연히 올라가죠. 4여도 당연히 올라가고. 어떻게 풀어? 못 풀어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했잖아. 지금 gx로 나눠달라 하는데 gx가 물론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인수분해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해서 막 대입을 해도 결국 h에다 넣어달라고 한 거는 x에다가 1로 고정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려줬던 게 뭐였냐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결국은 묶어내는 과정이라 했었죠. 최대한 묶는 거다. 누구로? 나누는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을 얘로 한 번만 나누자는 거야. 그럼 너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버려.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로 그냥 x를 묶어버려요. 그럼 지금 요만큼이 묶여 들어가면서 여기에 누가 남겠어요? 지금 봐봐. 여기 x 세제곱 똑같죠?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x제곱 되니까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여기서 지금 뭐가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2x가 됐어. 그럼 여기 맞추려면 뒤에다 뭐 해줘야 돼? 더하기 x 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아질 거고, 그 다음 상수항을 여기서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빼기 2를 쓰면은 요 빨간색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꾼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거를 네모라고 하세요. 얘를 세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연산이 뭐냐면 네모랑 세모를 더한 거에 n제곱이에요. 1제곱일 수도 있고 2제곱일 수도 있고 3제곱일 수도 있고 4제곱일 수도 있어.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연산이 된 결과를 보셨을 때 얘로 나누는 게 목표인데요. 그 네모란 녀석이 이미 얘로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는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었고 요 세모만 있는 항, 즉 이게 만약 제곱이야? 그럼 세모 제곱만 생각하고 세제곱이야? 세모 세제곱만 생각하고 당연히 네제곱이야? 세모의 네제곱만 생각하자고 했었죠. 하나만 예시 들어줄게. 이거 적지 마요. 자, n이 3이었으면은 저거 네모의 세제곱 곱셈공식 아니까 3배의 네모 제곱의 세모 또 3배의 네모의 세모 제곱 그리고 세모의 세제곱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얘로 나눠버리면 요 네모랑 네모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얘네는 전부 다 저 녀석을 묶였을 거라고. 그죠? 그럼 걔는 다 목자리로 들어가요. 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머지 입장에서. 얘만 신경 쓰자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거 지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n이 1일 때 먼저 해보자. 복잡하면 뭐 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할라 하지 말고 좀 쓰면서 가자고. 야, n이 1이면 그냥 얘 그대로 쓰자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에 x제곱 마 x 빼기 2까지 들어가고요. 더하기 저기 x 빼기 2 남았겠죠. 자, 최대한 묶어낸 거고요. 그냥 이 녀석이 그냥 나머지가 된 거야. 그죠? 얘가 h1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n이 2였다고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된 거냐면 아까 말했죠. 여기 2가 들어가면은 네모 제곱 더하기 2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의 세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근데 그 중에 누구만 하자고? 세모의 제곱만 하자고. 그럼 세모의 제곱이 누군데? 세모가 지금 x 빼기 2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을 얘로 나누자는 거야. 이 gx로. 이게 어떻게 돼? 전개해보자 일단.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죠. 근데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로 묶으면 몫은 당연히 1인 거야. 그치? 그리고 남는 거 맞춰주자. 여기 마x인데 마4x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4가 되려면은 여기는 플러스 6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만큼이 지금 h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3일 때도 한번 가볼게요. 자, n이 3이래. 그럼 이번에는 세모에 몇 제곱 하자는 거야? 세모 제곱 세제곱을 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2의 세제곱이야. 뭐 해보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2 하나에 x제곱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6x 되겠지. 그다음 더하기 12x가 될 거고 제곱이 들어가야죠. 그다음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써주면 뭐 곱셈공식 사용한 거고. 근데 그 녀석을 지금 얘로 나누자고 한 거잖아요. 이거 직접 나눗셈 해보자. 자, 일단 목자리를 만들 거예요. 최고차 맞추려면 x 들어가시고 그 다음 2차를 맞춰야 돼. 2차 맞추려면은 얘네 둘 하면 마x잖아. 마x 제곱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5x 제곱이 있어야 6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6. 끝.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춥시다 이제. 지금 여기 1차가 어떻게 되냐면 마2랑 풀 5라서 3x가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얘 마저 채우려면 9x 해줘야 되고요. 여기 플러스 10 근데 마이너스 8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18까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녀석이 뭐야? 얘가 h3x가 되겠다. 뭐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뭔데? n이 4일 때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세모의 4제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세모의 4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세모를 제곱한 거 아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를 제곱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 직접 해도 돼요. 근데 조금 잔머리를 또 굴려보면은 이 녀석 있잖아요. 얘가 결국 세모를 제곱해 놓은 거잖아. 이걸 제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볼게. 이 풀이 되게 깁니다. x제곱에 마x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데 그 곱하기 1은 안 쓸 거야. 쓰지 마. 그리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붙어요. 여기 뒤에. 그래서 이거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우리 네모 세모 하던 걸 또 쓰자는 거야. 왜냐면 얘에다가 지금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제곱했잖아. 근데 얘가 들어가 있는 항들은 다 gx로 묶일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또 얘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이제 좀 해봤으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을 제곱을 직접 해보자. 제곱하면은 9x 제곱에 그다음 뭐야? 18이죠. 그럼 마이너스 36인가요? 36x 더하기 66에 36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누구로? 이 녀석 x제곱 마x 마이로 또 나누자는 거예요. 그럼 또 씁시다. 는.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쓰시고 x제곱 마x 마이너스 2 쓰시고 몫이 얼마가 돼야지 맞춰지냐면 9겠죠? 상수항이겠지 그냥. 그리고 자 지금 보니까 1차가 마구 x가 됐는데 얘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27x 있어야 되고요. 여기 상수항 마 18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54인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만큼이 누구다? 얘가 h4x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 끝났고요. 다 1씩 넣어달래. 여기다 그럼 1 좀 넣어볼까요? 자, 1 넣어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가도 한번 1 넣어볼까요? h2에다가도. 그래서 1 넣어보니까 3 나오죠. 여기다가도 1 넣어볼까요? 1 대입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 나오죠. 그 다음 여기다가도 1 넣어볼까요? 그래서 1 넣어보니까 얼마가 돼? 27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는 뭐 마이너스 1과 얘 더하면 2가 될 거고요. 마구랑 얘 더하시면 18이 돼가지고 싹 더하니까 20이라는 답이 나온다. 10번이었는데 어려운 문제 맞아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 맞고 요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프린트에서 했던 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다. 그래서 공부시켰던 거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워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시험에 나오면 맞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요 정도 길이의 문제라면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어놓는 게 맞긴 해요. 시험 때는. 알겠지?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11번으로 갈게. 자, 11번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데 일단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당연히 부담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거랑 이렇게 막 어려운 거 나오다가 갑자기 쉬워졌다 또 갑자기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시험지가. 그러니까 좀 시험지 처음 딱 받았을 때 너무 예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게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시험 때는 멘탈 싸움입니다. 자, 보니까 알파 바 더하기 베타가 아니네. 알파 바의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바예요. 자, 일단 이런 거는 뭐 너희가 유형교재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얼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이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두 개씩 보니까 얘들아 알파 바로 묶이잖아요. 그거 묶으세요. 그냥 뒤에 것도 베타 바로 묶이잖아요. 그거 묶으세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분명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다시 묶어보니까 뒤에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가 된 거야. 근데 내가 매번 강조를 하죠. 물론 여기까지 하고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우리 이거 이어줘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녀석 있잖아요. 걔가 이거 두 개씩 더해보자. 2 그 다음 마이너스 2i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그냥 2 플러스 2i라는 거야. 그럼 곱하면 우리 켤레 복소수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실수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었잖아요. 8이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시간 줄여서 이런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되고 실수하는 순간 멘탈이 나가죠.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바닥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4번으로 갑시다. 14번. 자, 14번을 보시면은 활용 문제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글 읽고 식 쓰는 거 누구나 하죠. 틀리면 안 됩니다. 학교 자판기에 과자 하나의 가격이 1,700원이래. 자, 과자가 한 개 가격이 1,700원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이용 학생이 200명이래. 자, 그냥 이용자라고 할게. 200명. 요게 지금 뭐냐면 현 상태야. 그죠? 이 상태에서 과자의 가격을 50원 내릴 때마다 하루 이용 학생이 10명씩 증가한대요. 자, 이 자판기의 하루 과자 가격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판매한
총액인가 봐, 총액. 그거에 최대값일 때의 과자 가격과 학생 수를 구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 얘들아 항상 횟수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50원을 내린대잖아요. 그 50원 내리는 횟수를 X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번 내렸다고 할게요. 그럼 가격 얼마 내려갔겠어요? 1700원에서 50X 내려갔겠죠. 50원씩 내리는 그 시행을 X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곱해야죠. 뭐를? 이용자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200명이었는데 한 번 내릴 때마다 아이들이 몇 명씩? 10명씩 늘어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더하기 10X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항상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잡은 X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죠? 범위는요. 일단 이 가격이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700원 마이너스 50X원 해준 게 양수입니다를 해주면 되고요. 결국은 이거 날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되죠? X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아이고, 저 계산하면 얘들아, 여기가 34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 X는 0보다 커야겠죠? 그거 안 쓸게. 자, 그럼 이거 이제 함수처럼 볼 거야.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네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또 전개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얘기거든. 자, 봐봐. 얘가 이미 되게 절편처럼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얘를 마이너스 50으로 묶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가 x 빼기 34가 생기는 거고 얘는 10으로 묶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앞에다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20이 되는 거야. 그럼 x절편이 34랑 마이너스 20이란 소리겠지. 그래서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20. 여기 얼마? 34겠지. 이렇게 바로 하라고. 또 전개하지 말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대칭축.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세요. 평균 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얼마가 돼? 더하면 14죠. 평균 내면 7인 거지. 그때 매출이 최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의 가격 그리고 학생 수 요걸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x가 7일 때 가격이 얼마냐는 거야. 요게 지금 가격이었으니까 7을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야? 350원 빼라는 거지. 그럼 1350원이 되겠네. 요게 가격의 최대값, 즉 A값이 될 거고요. 가격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를 찍었을 때 가격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는 270명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A, B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건 뭐야? 이 둘을 더해달라고 했네. 그러면 16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다.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도 2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의 두 근을요 3분의 2랑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줬어요. 자, 근데 너희가 이제 이거 알아야죠. 두 번째 줄에 나온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쓴 저 방정식의 개수 순서를 그대로 뭐 한 거냐면 역순으로 쓴 거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내신 대비 교재를 푸는 건데 이런 개념은 이제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개수가 뭐가 됐다고요? 개수가 역순이라고. 그죠? 개수가 역순이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은요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이 두 근들의 무슨 수가 오는 거였어요? 역수가 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뭐라고?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누가 누군지 몰라도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다시 보니까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해달래요. 더해달래요. 근데 그 결국은 알파가 얘면 알파분의 1은 이거의 역수니까 결국 얘입니다. 그죠? 결국 이게 뭐냐면 3분의 2랑 얘 마이너스 5분의 3 더해달라는 소리인 거야. 이거. 더 많은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15분의 통분해보면은 10이랑 마 9겠죠. 그래서 1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16번은 쉬워서 혼자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부터가 좀 중요한 문제들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잘 해볼게요.
17번으로 갑시다. 17번을 잘 풀었을지 궁금해요. 왜냐면 이거 까딱하면 그냥 틀리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되게 말장난스러운 건데 그 말장난을 티 안 나게 너무 교묘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참 좋은 문제 같고 틀리시면 안 돼. 배운 사람들은 이제 틀리면 안 된다. 봐봐.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냥 합쳐진대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바깥에 안 생기면 우리가 명확하게 부호가 뭡니다 말을 못해요. 일단 뭐가 아니다는 말할 수 있죠. 자, 지금 또 마찬가지 옆에 것도 같은 모양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생긴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분수꼴에서 마이너스 바깥에 튀어나오는 경우였다면 분모는 음수였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근데 문제에서 0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양수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B랑 C의 부호가 된 거고요. 그럼 여기 잘 봐봐. 지금 뭐가 보장됐냐면 분자는 양수, B가 양수인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럼 A는요?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는 생긴다고 하면은 A도 음수라는 거지. 근데 안 생겼다는 거니까 여기서 A도 양수, B도 양수, 이걸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B의 양수라는 건 여기서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A도 양수야. 이 순서로 가셔야 돼요. 다 구했어. A, B, C 부호는 다 구했어요. 명확하게 좀 보려고 A는 양수, B도 양수, C만 음수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표시해 놓을게. 야, 근데 잘 봐라. 루트에 A, B에다가 더하기 루트에 BC 마이너스 루트에 B분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에 B분의 C인가 봐. 자, 이것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실수 허수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양수랑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양수, 즉 이거는 실수 텀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양수랑 음수 곱한 거니까 요거 전체가 뭐야? 허수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 얘도 양수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고요. 얘는 음수잖아. 그래서 요만큼이 또 뭐야? 허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예상키로 실수 부분 쓰고 허수 부분 쓴 다음에 걔네 곱했겠죠. 근데 곱해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선지에 없었을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있으니까 답이 없겠죠.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자, 3 플러스 4i라고 만약에 돼 있다 해봐요. 그럼 너희는 이걸 뭐라고 말해? 실수 부분이 누구죠? 3이죠. 허수 부분이 누구예요? 4i라고 말합니까? 4라고 말합니까? 4라고 말하죠. 허수 부분도 얘들아 무조건 실수만 말하자고 했잖아. i는 떼고 말하자고 했었죠. 그게 허수 부분의 정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똑같은 숫자거든? 위아래가? 자, 그럼 봐봐. 너희는 여기서 실수 부분은 여전히 3이라고 말을 하겠지. 허수 부분 뭐라고 말할 거야? 이거 전체를 말할 거야? 이거 전체를 말해버리면 4i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만 떼버리고 마이너스는 떼고 루트 16이 실제로 4잖아요. 걔가 허수 부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A는 양수고 C가 음수여서 얘가 실수, 얘가 허수가 됐다고 해보자. 자, 그럼 우린 이러한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러한 실수 부분은 그냥 루트 A 말하면 되겠죠. 이거 진짜 실수니까. 근데 허수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 허수 부분을 말하실 때는 루트 C입니다 라고 말하면 루트에 마이너스 16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4i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누구를 말하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16 중에 16만 가져왔잖아. C가 이미 음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루트 마이너스 1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얘가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허수 부분도 아까 실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야 정확하게 허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실수 부분은 결국 누구냐면 루트에 AB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 b분의 a. 얘네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근데 허수 부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라고? 요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루트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가져오자는 거야. 그래야 허수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얘네 둘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이것만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요.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정리했다 치고 지웁니다, 이거. 자, 그럼 계산을 이제 오른쪽에다 해볼게. 자, 이거 다 전개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직접 합시다. 자, 이렇게 둘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b는 바깥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b에다가 루트에 마이너스 ac 남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b끼리 약분이 돼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더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ac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살고요. 얘네도 해주면 마이너스 아니지 루트 안에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으니까 b끼리는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거는 ac로 똑같이 남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b는 바깥으로 나갈 테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네. 마이너스에 b분의 1의 루트 마이너스 ac입니다. 가 될 거고 가운데 두 개는 똑같은 거라서 사라지고요. 남은 애들은요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루트에 마이너스 ac니까 묶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지. 알겠어? 이 문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말장난을 참 잘해 놓은 것 같아. 그럴싸하게. 그래서 내가 말했죠. 항상 숫자는 누구나 한다고. 숫자로 나왔을 때는 못하면 그거는 진짜 공부 안 한 거고 그게 아니라 문자로 나왔을 때를 잘 하셔야 진짜 제대로 공부가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거야. 알겠죠? 지금 해놓고 시험 때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고 또 한 바닥 지우고 뒤에 마저 합시다. 자, 이어서 이제 1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8번. 얘들아, 18번 보니까 복소수 Z와 두실수 PQ. 일단 수의 조건은 밑줄 잘 쳐놓으시고. 자, Z제곱에 마이너스 3iZ.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 있어요. 는 0. 자, 다음 같은 시기를 만족을 한대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좀 짝을 지어 놓자. 4제곱분의 16이랑 Z 4제곱으로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Z 세제곱분의 8이랑 Z 세제곱 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Z 제곱분의 4랑 Z 제곱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Z분의 2랑 Z 이렇게 해서 8개 항을 좀 같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 본 거고요. 자, 이거를 결국은 구해달라는 거죠. 잘 봐. 일단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양변을 Z로 나누세요. 그럼 Z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Z분의 2가 붙을 거고 는 0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서 Z 플러스 Z분의 2가 나옵니다. Z 플러스 Z분의 2 그게 뭔데? 그게 3i야. 그럼 얘는 벌써 3i인 거죠.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얘를 만들 건데요. 이제 그냥 여기다 계속 만들어 볼까? 이 녀석은 얘들아 Z 더하기 Z분의 2를 제곱한 거에서 얘 제곱하면은 가운데 항에 누가 생기냐면 4가 생기잖아요. 그거 빼면 되겠지. 그럼 결국 3i를 제곱한 거에서 4를 빼자는 거죠. 얘 제곱하면은 마 9죠. 마사 해주면 마이너스 13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좀 밑에다 가져올게요. 얘는 Z 더하기 Z분의 2를 세제곱한 거에서 빼기 3배에 Z랑 Z분의 2를 곱한 거 한 번, Z랑 Z분의 2를 더한 거 한 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세제곱이래. 3i를 세제곱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 27i가 남겠죠. 그 다음 얘는 2가 될 거고 그럼 마6 누적됐고요. 얘가 3i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얼마? 18i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5i입니다. 이렇게 일단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거는 뭘 이용할 거냐면은 얘를 좀 이용을 합시다. 자, 지금 Z제곱에다가 Z제곱분의 4를요 제곱을 해가지고 거기서 빼자는 거야. 누굴 빼야 돼? 2배 Z제곱이랑
z제곱분의 4를 빼는 거지. 그럼 이 앞에 게 뭔데?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3을 제곱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3제곱 빼기. 얘 뭐야? 8이지. 그래서 얘가 169에서 8 빼시면 161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계산은요. 얘가 둘이 뭐야? 실수 부분이 되겠지? 두 개 계산하면 150 얼마 나와? 150 얼마예요? 13 150이 아니네. 13 빼면 148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더하기 허수 부분이 누구예요? 3i랑 마이너스 45. 그럼 마이너스 42i 이렇게 나오겠다. 알겠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가 지금 p가 된 거고요. 이 녀석이 q가 된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거는 q분의 p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q분의 p는 마이너스 42분의 얼마야? 148 이거 해달라는 거고요. 자, 일단 2로 약분을 좀 해보자. 2로 약분하니까 여기는 74, 여기는 21 마이너스.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1분의 74라고 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2번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19번 갑시다. 자, 19번을 보니까 소수인 두 자연수 A, B. 자, 일단 이런 문제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수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소수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자, x제곱에 마이너스 뭐야? 16a의 x 그 다음 더하기 누구래요? 마이너스 분할 b제곱이래.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C랑 D라고 하겠대. 근데 D가 더 크대요. 근데 얘네 둘 다 무슨 수라는 제한 조건을 붙여놨냐면 얘네 둘 다 정수래. 자, 이런 수의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2차 함수 y는 어쨌든 봐봐. 그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다? 연립하란 소리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고 돼 있죠? 자,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x제곱에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c 빼기 a가 되겠다.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b에다가 빼기 d가 들어가겠죠. 는 0 이렇게. 이거의 두 근이 누구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맞아요? 뭐 일단 그렇대요. 자, 또 일단 조건들을 다 쓰긴 썼는데 이런 문제들 나오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 갈 겁니까? 근해 공식 더 복잡한데? 그거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계수 관계 써보면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C랑 D는 더하면 16A가 돼요. 요거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C랑 D를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라는 걸 쓸 수가 있는 상태. 엔드. 이번엔 여기선 뭐야? 알파랑 베타를 더해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요 걔가 C 빼기 A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하시면요 그게 B 빼기 D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4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자가 아직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자가 되게 많지만 지금 뭐가 제한 걸려 있냐면 수의 조건. 그죠? 지금 수의 조건이 뭐 소수다, 뭐 정수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거든. 잘 봐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누가 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일단 얘예요. 왜요? 아니 정수끼리 더해서 소수의 16배 됐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파 베타가 근인데 어떤 근인지도 몰라요. 그냥 C에서 A 뺐대. 정수에서 소수 뺐대. 뭐 정수겠지. 모르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몰라. 근데 얘는요 C랑 D 정수끼리 곱했어. 그랬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음수래. 왜? B가 지금 소수잖아. 그걸 제곱했으니까 양수일 거야. 요만큼이.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마이너스. 다른 하나는 플러스. 왜? 둘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양수 나와야죠. 음수래잖아요 지금. 게다가 누가 더 크다 그랬냐면은 D가 더 크대. C가 음수고 D가 양수구나 까지는 알 수 있어. 그 다음 B제곱이 됐대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해? b는 지금 무슨 수라고? 소수라고. 소수의 제곱이 어떤 두 정수의 곱이다? 그러면 소수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 같은 거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를 가져가고 얘가 2를 가져가는 이런 게 가능하겠다는 거야. 혹은 얘가 마일 가져가면 얘는 그냥 4를 가져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 순서상을 일일이 찾는 그 과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이것까지 만족을 해야 돼요. 16배의 소수가 C랑 D를 더한 거다. 그럼 봐봐. 그럼 방금 했듯이 여기가 마이너스 4였고, 아니지. 마이너스 2였고, 야, 그냥 2였다고 해봐요. 두 개 더 해봐. A가 무조건 자연수잖아요. 두 개 더 해버리면 0 되니까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 B인데 얘가 마이너스 B를 가져가고 얘가 B를 가져가는 거는 안 돼요. 왜?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0 돼버리니까 위의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거는 얘가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뭘 가져가면 돼? 얘가 B제곱을 가져가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는 무조건 C가 가져갈 거고요. 지금 B가 제곱이 되는데 이 안에 소인수라고는 B밖에 없다고. 1하고 B. 그치? 근데 B가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C랑 D가 마이너스 B, 그냥 B 가져가는 거는 방금 확인해서 안 된다는 게 보여졌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가져가야 돼? 얘가 마일 가져가고 얘가 B제곱을 다 가져가야만 대소도 유지가 되면서 가능하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B제곱을 가져가고 1. 근데 얘는 왜 안 되냐? 얘네 둘 더해봐. 얘네들 더하면은 16A, 또 양수가 돼야 돼. 근데 B는 1보다 무조건 큰 수일 테니까 소수래잖아요. 소수는 무조건 2부터 시작하니까 1보다 커요. 그럼 그거를 해주면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다. 알겠지? 이게 유일한 케이스가 될 거다. 그래서 요 작업이 이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고, 얘네들 더하라는 게 결국은 B제곱에서 1 빼라는 소리야. 그게 16의 배수가 되면 돼요. 소수배.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소수 A, 제일 작은 게 2가 있잖아요. 그럼 B제곱에서 1 뺀 게 32가 된다는 거야. 그럼 1 넘어가 봐. B제곱이 33으로 나와요. 안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3이었다고 해봐. 그럼 48이야. 그럼 넘어가 봐. 그럼 B제곱이 49, 7의 제곱. 그럼 B도 소수고 A도 소수고 모든 게 다 만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A가 얼마였고요? 3이었던 거고요. B는 얼마였던 거야? 7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A, B를 특정 지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C도 아까 마이너스 1로 구해놨었고 D는 뭐였어요? B제곱이었잖아. 49겠지. 이렇게 A, B, C, D를 갑자기 다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알파랑 베타 더한 거 요거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C에서 A 빼시면은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입니다.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너의 입장에서 힘들 것 같은데 한 번씩 경험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바로 20번 갑시다. 자, 20번 보니까 자 이제는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못 냈어도 그릴 수 있어야죠. 여러 번 했는데 자, x가 2보다 작았을 때 함수가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그럼 지금 함수가 2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게 보여요. 그죠? 그릴 수 있고요. 정확하게. 자, 이러한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대요. gx라는 직선. gx는 직선인데 정확하게 몰라. 자, 이 접점들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y는 gx,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봐야 어떤 부분에서 그림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도형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릴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렸냐? 좌표축을 왜 이렇게 잡았냐? 함수를 잘 보세요. 2보다 작을 때, 그럼 2가 지금 기준인데 여기 2가 있다 할게요. 2를 기준으로 2의 왼쪽은 그냥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가다가 여기서 만나겠지. 그죠? 그럼 빵꾸 뚫어놓고 얘가 얼마가 일단 돼야 되냐면 4겠지. 왜? 2 넣으면 4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거는 축이 2죠. 하필 얘가 축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2 좀 한번 넣어볼래? 경계에 해당하는 2를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4 빼기 8 더하기 8 그럼 걔도 4잖아. 여기 이어간다는 소리야. 근데 축이 얘였다는 거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서 2보다 오른쪽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내가 그려놓은 하얀색 함수가 f인데 얘들아, 그 f에 동시에 접해야 돼. 접하는 부분이 2번 나오는 게 gx래요. 직선. 아니 그림상 뭐겠어. 요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2번 접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걔네들에 대한 명칭을 안 줬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 노란색이 y는 gx거든? 너네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는 거 했었으면 좋겠고요. 못 그렸으면 연습하세요. 연습하셔야 되고, 이 다음 스텝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너무 뜬금없잖아. 우리가 뭐 그렇다고 미분을 배운 것도 아니고. 요거를요 mx 더하기 n으로 잡으세요. 왜? 1차식이라고 하니까 1차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함수가 f라는 함수 하나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2차 함수 몇 개인 거야? 하나? 두 개인 거지. 그 2차 함수 2개랑 그냥 접해 있는 직선인 거야. 그럼 일단 요 앞에 있는 2차 함수랑 얘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잘 봐. 걔가 x제곱이죠. 걔랑 요 1차 함수 gx를 연립을 해. 그럼 얘네 접했으니까 얘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이게 중근이겠지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관계식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x제곱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mx 빼기 n은 0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얘가 중근을 가주셔야 돼. 판별식 해도 되고요. 그럼 얘 뭐야? 이거의 반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4분의 m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n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m제곱이에요 라고 관계를 하나 얻은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뭔데? 이번에는 요 녀석이랑 또 연립을 하세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8 들어갈 거고, 걔가 mx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일단 써요. 또 넘기세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m 플러스 4의 x 그 다음 더하기 8 빼기 n, 얘가 0이다 이게 될 거라고. 근데 얘도 무슨 근? 얘도 중근. 그러면 한별씩 써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갑시다.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라는 거야? 얘의 반의 제곱. 그럼 요거의 제곱이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8 빼기 n이니까 8 빼기 n 대신에 이제 이거 쓰자. 더하기로 바꾸고 4분의 m제곱. 걔가 이거 제곱하면 돼요. 그럼 걔도 4분의 m제곱 똑같은 게 나오고, 더하기 2배에 얘네들 곱해지면서 2m 생겨요. 그리고 4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같은 거 속어. 그럼 2m 남기고 4 넘겨? 2m 값이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와. 그래서 여기서 m 값이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다. m에다가 1을 넣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n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gx가 나온 거야. 너가 지금 m 값이 얼마고 2고 얘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 문제를 다시 가볼게요. 이 접점들을 지난대. A, B를 지나면서 어떻게? X축의 평행한 직선과 GX, Y축. 그럼 잘 봐. X축 평행한 직선, X축 평행한 직선 갖다 그었을 때 GX랑 Y축으로 둘러싸인 걸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파란색 사다리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넓이 찾으려면 필요한 게 뭐야?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 높이를 구해주면 돼요. 즉 A, B의 좌표 찾으란 소리야. 그럼 그거 어떻게 빨리 찾냐? 야, 아까 m 값이 얼마였어? 2였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x에다가 이 자리는 그냥 플러스 1대 1로 나오겠죠. 그럼 너네 이거 풀면은 x값 뭐라고 나와? 1 나오지. a가 x좌표가 1이었던 거야. 왜?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a의 좌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이고요. 여기다 1 넣으세요. 1,1인 거야. 됐지? 그 다음 이번엔 뭐 할 거냐면 b도 한번 구해볼 건데 걔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죠. 얘도 한번 써보자. x제곱에 m값에다 2 넣어요. 6x. 벌써 나온 거죠. 3이겠지. 물론 여기도 해보면은 플러스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 b라는 점의 좌표가 3컴마로 가시면 되고 3 넣어요. 5가 나오겠죠. 결론. 여기 좌표 5, 여기 좌표 1.
그럼 높이는 현재 4란 소리야. 자, 그럼 우리 넓이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윗변과 아랫변은 이 x좌표랑 이 x좌표 더하시면 되잖아요. 두 개 더하면 4. 아까 높이도 4.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8. 이게 답이다.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페이지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두 문제는 또 한 바닥 지우고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 21번으로 갑시다. 21번. 자, 보니까 fx가 또 구간별로 나왔어요. 아유, 귀찮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일이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7. 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왔고요. 그리고 3보다 작은 범위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1인가 봐. 얘는요, x가 마3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이 이하의 실수 k. 자, k는 지금 이 이하인가 봐. 이렇게 범위 하나 나와 있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이하의 실수 k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k서부터 k 플러스 3까지래. 자, 요거에 대해서 k 그리고 k 플러스 3까지 3칸짜리 이 구간 내에서의 fx의 최대값, 요거에서의 fx의 최대값, 그거를 4로 만들어달라 한 거죠. 그러한 k의 범위가 가장 작은 게 알파고 가장 큰 게 베타인가 봐. 그래서 알파랑 베타 더한 거의 제곱이래요.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수준이 이거 문제까지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듣는 게 나아요. 알겠죠?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괜히 들었다가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오히려 거부감만 들 것 같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좀 시도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어. 그래서 못했어. 그런 거면은 들어보세요. 잘 봐. 일단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왜 정확하게 안 그립니까? X축, Y축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알겠죠? 왜? 아니, 저거 지금 숫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 불편해. 막 숫자 2, 분모도 2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구간도 복잡하고. 그래서 괜히 X축, Y축에다가 해버리면은 더 힘드니까 정확하게 알고는 있잖아요. 함수들이 어떤 함수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X값 바뀌는 지점들만 좀 표시해놓고 그려볼게.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보니까 축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색깔 좀 줘서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어디로 볼록하냐면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 중에 사이 범위. 그럼 잘 봐. 대충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맥스 찍고 내려가는 이러한 2차 함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마3 쪽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빵꾸. 그럼 얘가 누군지가 이제 궁금해야죠. 조사를 해야지.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일 넣어주면은 얘랑 계산해서 3 되고요. 그럼 여기 4겠다. 이 4가 누구야? 딱 얘야. 뭔가 중요한 값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 마3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마3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3 들어가면 3, 그래서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보자. 3 넣어주시면은 여기에 3 들어가죠. 3 들어가면 얼마야? 방금 한 거랑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뭐 일단은 그런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은 축이 누구냐면은 이번에는 1인 거지. 그래서 이 정도에 1 잡아주시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요. 얘도 일단 경계가 얼마인지를 좀 넣어보자. 마3을 넣어주면 2분의 9 빼기 2분의 11, 그럼 마이너스 1, 거기다 마3 넣었으니까 2가 돼버려서 어딜 지나냐면 여길 지나야 돼. 이 점. 그 다음 3도 한번 넣어봐. 3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 들어가가지고 얘를 지나요. 여길 지나야 돼. 결론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인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그려주고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쪽 부분만 이렇게 될 거란 소리야. 일단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벅찰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 3칸짜리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을 4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 4라는 값이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얘예요. 요 라인. 요 라인이 최대값으로 나와야 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k가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3칸 뒤가 정확하진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여기쯤 있다 쳐봐요. 3칸 뒤가. 그럼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사이를 보자는 거야. 그럼 가장 높은 최대값은 이 왼쪽 끝에서 나오지 않니?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4를 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왼쪽 끝이 더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점점 오른쪽으로 와야 돼. 오다 보면은 여기에 k가 놓였다고 해봐. 그럼 걔로부터 3칸 뒤잖아요? 그럼 얘로부터의 3칸 뒤가 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3칸 뒤는 0을 더 못 찍을 테니까 어쨌든 요 정도 왔다 쳐봐요. 그럼 요렇게 가져가겠지. 요렇게. 그럼 그때는 얘네 둘이 최대값 4로 나올 법하다. 이 개념 자체가 고1한테 되게 버거운 내용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될 만한 사람들만 들으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얘 누구냐는 거야. 너 누구야? 얘를 구해야죠. 근데 잘 봐. 이쪽 부분은 얘잖아요. 아까 함수. 이 녀석이 4가 될 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계산이 뭐냐면 2분의 1에 x제곱 빼기 x 빼기 2분의 11이지? 걔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풀자는 거야. 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11에다가 8이거든 얘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9가 돼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갑시다. 반공식 쓸 수 있으니까 얘는 1에다가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갈 건데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시면 여기 20이 됩니다. 그럼 잘 봐. 플러스였으면은 루트 20이 대충 4점 몇이니까 5점 몇.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0이면은 걔 얼마야? 마이너스 3점 몇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점 몇이라는 거야. 그죠? 그럼 걔로부터 마이너스 1은 3칸을 지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3칸에 해당하겠죠. 요렇게.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값이 4인 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 k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있죠. 처음으로 최대값을 4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값이 알파라고 했을 때 걔가 지금 누구로 나온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20으로 나온 거예요. 요게 일단 첫 번째 k.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 알파. 그럼 잘 봐봐. 이 3칸짜리 구간이 계속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 보면은 최대값이 4가 되는 순간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이쪽 이만큼이 지금 3칸 차이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봐. 그럼 왼쪽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같이 이동을 해. 그럼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즉 마이너스 1이 k가 됐을 때 걔로부터 3칸 뒤. 그럼 뭐 얼마야? 3칸 뒤면 2까지겠죠?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건 여전히 4지. 그래서 일단 k값의 후보로 또 누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도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대값이 4가 아니죠. 더 작아지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오른쪽 끝이 뭐에 닿겠어요? 여기에 닿을 때가 있을 거라고. k가 한 요 정도 있어. 네, 정확하진 않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k가 된 거고 여기가 이제 3칸 뒤 k 플러스 3이었다 해봐. 오른쪽 끝이 4에 닿았다고 해보자.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누구냐면은 아까 우리 4라는 거랑 요 2차 함수가 만나는 거를 아까 두 개 다 구해놨었거든요. 풀마로.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20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최대값이 4가 될 거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k가 뭐가 나오냐면은 3 넘겨봐.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루트 20인데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5점 아니지 4점 몇이잖아. 4점 몇한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2보다 무조건 큰 수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k는 2보다 작은 범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은 게 누구였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최대값을 4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k값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알파는요. 얼마야 저기서? 아까 얘였죠? 1 마이너스 루트 20이었던 거고 베타가 누구야?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달라고 했고요. 그거 더한 거의 제곱이었거든. 더하면은 1끼리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루트 20만 남아요. 그거를 제곱해달라는 소리야. 그래서 2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정리를 이해가 됐다면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 같이 또 읽어볼게.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자, 중요한 조건이 나왔죠. fx 2차인데 지금 최고차 계수 1이래. gx도 일단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고요. 가조건을 먼저 봅시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fx랑 gx를 뺐대. 그 뺀 녀석을 x 빼기 2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f랑 g는 지금 차수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면은 얘 무조건 몇 차? 1차. 아니, 상수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상수일 수 있죠. 근데 우변이 1차니까 얘 무조건 1차인 거야. 그 다음, 그럼 잘 봐.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는데 우변이 1차니까가 아니라 우변에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상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1차라는 게 확정이고. 자, 그럼 봐봐. 얘가 1차면 목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당연히 상수가 들어와야죠. 여기 모르니까 A라고 해요. 근데 그랬을 때 목과 나머지가 뭐 하라 그랬지?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A 써주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일단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조건으로 넘어갈게요. 나조건을 보시면은 fx랑 gx랑 곱했대. 자, 곱했더니 뭐가 됐냐면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거 그냥 인수분해 좀 할게요. 이 녀석. 그래서 그거 써주시면은 x 빼기 1, x 더하기 1, 그리고 모르니까 qx. 물론 이 qx는 2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랬을 때 준 게 이걸로 끝이고요. 그랬을 때 g에다가 4를 넣은 게 12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건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봐봐.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작업을 좀 해줄 거냐면, 요거 보자, 요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f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f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가 1 넣은 거의 곱이지. 걔네가 0이 돼야 돼요, 일단.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 넣은 것도 뭐가 돼야 돼요? 뭐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의 식을 잘 보니까 이거 a로 묶으면 x 빼기 1 되는 거 괜찮니? 그럼 여기다가도 한번 1 좀 넣어볼까? 그러니까 f에다가 1 넣은 거, g에다가 1 넣은 거 서로 빼. 여기다가 1 넣자는 소리야. 그거는 여기도 1 들어가면 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이게 무슨 말이야? f1과 g1은요, 빼도 0이고요, 곱해도 0이래. 그럼 일단 첫 번째, 요거의 뜻은 f1과 g1이 뭐 했다는 거야? 똑같았다는 거죠. 얘는 뭐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지. 근데 똑같은 거야. 결론. f1과 g1 모두 얼마였다? 0이었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x의 모습을 x 빼기 1까지 잡을 수 있고, 뒤에는 x 모르겠어. gx의 모습도요, x 빼기 1까지는 잡을 수 있겠고요. 뒤에가 x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상태야. 근데 잘 봐봐. 지금 여기서 f랑 g를 곱하면 얘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한 거야. 그죠? 1 때문에. 근데 얘 있죠? 얘 분명 인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 그럼 둘 중에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만약에 게임을 해보자. 네? 만약에 게임. 얘가 만약에 이거였다고 해봐요. 플러스였다고 해봐. 그럼 여기다가 얘 좀 넣어볼래? 4를 넣으면 뭐가 돼요? 12가 안 나오죠. 맞아요? 여기 4 들어가면 3, 여기 4 들어가면 5, 15가 돼버려. 아, 얘가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얘가 플러스 1을 가져가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채워? 4 넣었을 때 12가 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럼 4 넣어봐. 여기 3이지. 여기 4 넣었을 때 12가 되려면 4만 남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뒤에가
곱하기 x로 그냥 마무리. 알겠지? 그랬을 때 지금 g에도 2를 넣고 f에도 2를 넣어달래요. 자, 여기다가 2 좀 넣자. 그래서 2 대입하시면 3 나오고요. 여기다가도 2를 넣자. g에다가 2 넣어보니까 얼마야? 2가 나오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최종 답은 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서 3회차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잘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